예전에 그 거사님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우리 미얀마였습니까? 아, 미얀마가 포도마을이었습니까? 그렇게 앉아서 알려고 노력을 하니까 무지무지 힘들었는데 저녁 공양 시간이 돼서 종을 치니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거기서 자각이 일어났다 하셨는데 이전에 그럼 알려고 할 때의 대상의 알문 무엇이었고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저절로 다 알아지더라 할 때 알아짐의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죠. 대상이요? 저 뭐예요? 저 알아차리려고 하면 뭐예요? 지금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뭔가가 느껴진다는 것을 알려고 한 거예요. 지금 뭔가가 보이면 보인다는 것을 알려고 한 거예요.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보인다는 사실에서 보임이라는 경험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차리려고 그때 하셨던 건지. 예.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경험에는 항상 내용적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 토마토가 보여요. 토마토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지금 컵이 보여. 컵이 지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 경험에서 이를테면 이게 보여, 이게 뭐 컵이 보여, 뭐 이 휴대폰이 보여, 뭐 보사님이 보여, 뭐 이렇게 뭐 되뇌이면서 우리 삶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되뇌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함이 이제 말로 표현되는 그러한 알아차림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마하시 센터 같은데 미얀마의 마하시 센터는 그래서 말을 붙여요. 보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컵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증거로 보임이라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증거로 들림이라고. 또 어떤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해서 알아짐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임. 하는 순간 이게 과거가 되고 또 다른 보임이 이미 진행되고 지나가고 그 와중에 또 그럼 또 무언가를 계속 그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와 어긋나는 그 알아차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자,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주 초보자가 사실은 항상 생각에 빠져가지고 들린다는 경험을 모르고 보인다는 경험을 모르고 생각 내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쓰는 방법 아닌 방법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린다 또는 보인다 라는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요것을 실제 경험해 보게 이름을 붙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르면 부름이라고 그러고 꺼지면 꺼짐이라고 그러면 그럼 지금 일어난 일이 알아진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봐요. 대부분 사람은 배가 부르고 내려간 것을 몰라요. 생각 내용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생각 내용에 빠진다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아짐이라고 하는 요 경험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을 한가한 경험이 아니죠. 수많은 찰나생멸의 경험인데 어떻게 거기다 이름을 붙여? 부모님 이야기한 대로 이름 붙이면 벌써가 아니라 인식되는 그 순간 벌써 같은 경험이 아닌데. 제가 제 경험상 이
알미라는 것, 이 알미라는 것은 이 보임이라는 것도 이 보임이라고 하는 실제 작용의 후행, 현상적 알의 현상, 이것이 또다시 알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름을 붙인다 또는 알아차리려 노력한다는 것은 후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현상 말입니다. 현상? 이 현상. 음. 이 현상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긋나 버리고 그냥 보이는 만약에 작용이 있다면 보임의 작용을 전제한다면 그 작용은 그 작용이고 이 현상이 동시성이 아니라 이 현상은 이 작용에 물론 인식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겠지만 이치적으로는 현상은 분명히 작용의 후행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저 현상은 후행이라는 말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경험의 인식 내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으로 규정되는 상태라면은 고정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실제 경험이 알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식 내용대로라고는 인식 내용에 빠진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런 것을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린다고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식이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한 거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란 말이 아니. 그러면 벌써 그건 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냥. 응? 그게 자, 그래서 만약에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정말 일어남을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얼마나 빨리 그래. 보임도 수많은 보임이 가령 이 보임이라고 하는 경험 사실 하나하나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녹초가 돼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많이 알아차려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그러니 이걸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막 녹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막 배가 금방 고파져.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사님이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지더라 할 때 다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다. 자,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을 자 이제 바람 소리도 알아차리고 예를 들면은 새 소리도 알아차리고 또 새도 깨꼬리 소리도 알아차리고 참새 소리도 알아차리고 박쥐 소리도 알아차리고 또 시냇물 소리도 알아차리고 또 벌레 우는 소리도 알아차리고 그걸 다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니 그 사람이 마치 다 동시에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더라 이 말이.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알아차려서 많은 것이 알아차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상태네? 라고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라는 표현 안에 나에게 경험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식의 표면에 떠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그런 애씀도 없고 어떤 노력도 없이 그렇게 그냥 알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씀이 없다고 해서 그 알의 대상에 대한 관심 그때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 그것이 자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노력이 애씀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함이 없으니 함의 주체가 없어요.
함의 주체가 없으면 함의 대상도 없어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의 대상이 없다는 말씀은 그러면 나의 관심이라는 어떤 조명 이게 평등하게 이렇게 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은 아니잖아요. 관심이라는 것이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죠. 왜? 동시다발적으로 알아지는데 어디에 갖다 초점이 맞춰지죠? 그런데 보임이 있다가 들림이 있다가 느껴짐이 있다가 이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알아진다는 그런 경험은 아니잖아요. 왜? 그게 다 동시에 알아지는 거죠. 발의 느껴짐이라든가 발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느껴짐, 그 다음에 들림이라는 느껴짐, 보임이라는 느껴짐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태죠. 근데 거사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질 때는 보일 때는 보임만 있고 들을 때는 들림만 있고 이것이 자, 그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 실제의 이치를 이야기한 거고, 네. 이건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거죠. 그럴 때 하려고 함도 없고, 애쓰려고 함도 없고, 더구나, 보이면 보이는 줄 알려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차리려고 하고, 이걸 한꺼번에 많이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난 거지.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이 또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항상 말이라는 것도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 거지. 경험과 관계없이 나오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실제의 경험 상태에서는 인식 내용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예. 그 무심한 상태라고 할 때 우리 그 알아진다고 하는 그 교사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무심한 상태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컵이 알아진다, 뭐 컵이 보임이 알아진다 이런 식의 의식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작동되지 그럼에도 않죠.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10중 8구 굴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머무름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분간이 없어. 컵이 알아지니 뭐가 알아지니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의 상태가 아니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야. 그러한 경험 상태로도 후에 누군가가 너 뭐 봤어 그러면 그 경험 인식 내용에 대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네. 뭐 온갖 새들의 소리도 다 들리고, 응? 네. 자, 온갖 새들이 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알아지고, 뭐 온갖 나무들이나 온갖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것도 알아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 도사가 됐고. 경험 순간에는 여기에 대한 인식 내용적인 분별이 없어도. 분별이 없어도 그렇지. 나중에 누군가 너 어떻게 뭐 봤어 그럴 경우에는 말로서는 그게 다 표현이 되는 그런 경험 상태다. 그렇죠. 다만 그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떻게 나왔겠어? 묻는 사람의 경험 상태가 그러함을 묻는 거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그러했기 때문에, 응? 말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응? 그런데 만약 옛날에 어떤 그런 드럼도 없다면은 그런 말이 그렇게 안 나왔겠지.